그 당시에 실시간 태풍 진행 상황이랑 울산의 대비 태세들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태풍이 본격적으로 울산에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내일 새벽과 오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새벽 6시부터 다시 한번 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태풍과 피해 상황, 뉴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대응 요령들도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울산에는 태풍이 도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굉장히 많이 흐려졌죠.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다가올 거라는 걸 아마 시민분들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태풍 세력이 정말 강하고 피해도 굉장히 크게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경고가 됐죠. 그리고 울산은 또 여러 차례 태풍을 겪으면서 큰 피해를 겪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요. 아무래도 태풍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울산에 언제쯤 다가올지일 텐데요. 우리 윤수미 기상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원래 태풍 흰남노가 원래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가까이 올 거라고 처음에는 아무도 예상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예상보다 한반도에 가까이 다가오고 영향을 미치면서부터 이제 비상이 된 거거든요. 지금 태풍이 현재 어디쯤까지 어떻게 온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 흰남노가 원래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를 통과하지도 않고요. 또 간접 영향권에 드는 시나리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티벳 고기압이 이 태풍에 가는 길을 막는 병 역할을 해줬고요. 또 우리나라 동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을 하면서 태풍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통으로 통과한다는 이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 겁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바로 한반도 아래쪽에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태풍의 눈도 뚜렷하게 보이고요. 네. 강력한 태풍으로 이제 점차 우리나라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태풍의 위치를 제 이제 컴퓨터로 예상 진로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에 발표된 예상 진로도인데요. 현재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370km 해상에서 시속 17km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17km면은 많이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고요. 지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울산은 아직은 그래도 잠잠하긴 한데 아직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서 아무래도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로 보니까 정말 한반도 그것도 울산이 있는 동남쪽 지역을 전통으로 관통하면서 정말 지나가네요. 맞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태풍이 오면 동남쪽에 있는 지역들은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됐습니다. 네. 그 울산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역시 언제쯤 이 태풍이 울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왜냐면 아직은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쯤 되지 않겠느냐, 낮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상보다 시간이 좀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울산은 언제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까요? 네, 맞습니다. 이 태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 태풍이 언제 영향을 주고 또 어느 강도까지 이제 커지나 세지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내일입니다. 이 내일 6일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이 서귀포 남동쪽 약 30km 부근 해상까지 매우 가깝게 도달을 하겠고요. 그때부터 영향을 울산을 받기 시작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도 사실 하늘이 어둑어둑하잖아요. 맞아요. 보니까 지금 화면을 보니까 구름대가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겠네요. 네, 지금 멀리서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그 구름대 밀려오는 영향으로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제 컴퓨터 예상 진로도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내일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 이제 제주도에 가장 가깝게 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새벽 6시면은 부산 남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에 근접할 겁니다. 이때쯤이면 울산에 굉장히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가깝고요. 아마
조금씩 유동적인 이제 변화는 있겠지만 네. 이런 예상 시나리오라고 봤을 때 우리 지역 울산에는 오전 7시에서 8시쯤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전 시간이네. 그러면은 아침에 이 출근하시는 분들 시간하고도 겹쳐서 오전에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그 뉴스 지켜보시고 계속 이런 특보들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태풍이 정말 강하다. 뭐 바람도 세게 불고 비도 많이 올 거다. 역대 굉장히 심각했던 태풍들을 합쳐놓은 수준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예보를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이게 심하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심한 건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지금 이번 태풍 강도가 또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뭐 비가 오면 얼마나 오는 거고 뭐 바람이 불면 어느 정도로 세게 불 거로 예상이 될까요? 맞습니다. 제일 우리 생활에서 예. 가장 근접하게 좀 궁금증을 이제 가지실 수 있는 게 바람의 강도와 비의 양일 텐데요. 네. 일단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는 이제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좀 너무 조용해서 좀 무서운 느낌이 그렇죠. 좀 드는 것도 네. 같아요. 좀 네. 폭풍 직전에. 전야라고 하죠. 맞아요. 네, 태풍의 강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풍의 강도는 현재 중심 기압 930 헥토파스칼, 네. 최대 풍속은 시속 180km 정도입니다. 네. 이거를 또 초속으로 환산을 한다면 초속 50m인데요.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저희가 차로 달릴 때도 예. 180km로 달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17km의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네, 얘기네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제주도에 먼저 이제 태풍이 상륙을? 북상을 예. 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930 헥토파스칼 정도가 예상이 되고 예.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7m 이 정도라고 하면은 예. 매우 강한 바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바람을 일상생활에서 겪어본 일이 거의 없을 맞아요. 텐데요. 태풍 아니고서는 사실 그렇죠. 만나볼 수가 없는 바람의 강도거든요. 예. 또 이 남해안 쪽에 근접할 때는 중심 기압이 예. 950 헥토파스칼, 네. 초속 43m 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 기압을 좀 예.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면 저렇게 가운데 이렇게 그 태풍에 눈이 있는데 여기를 가지고 보통 그 기압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보통 이제 중심 기압일수록 네.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예. 강도가 세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얘기하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세다는 의미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930 헥토파스칼 강도에서 예. 이제 남해안으로 근접할수록 950 헥토파스칼 이렇게 좀 숫자가 수치로상으로 봤을 때 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세력으로는 약해지는 네. 거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태풍은 태풍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강한 바람이 동반되는 태풍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 주셔야겠고요. 안심하면 안 되고요. 예. 이번에 발생하는 흰남노는 진로상으로는 2003년 예. 매미와 진로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고 네. 2016년에 발생했던 차바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강도로만 봤을 때는 제가 태어난 연도는 아닌데요. 네. 태어나기 전에 발생했던 좀 저희 큰 좀 피해를 입혔던 1959년에 발생했었던 태풍 사라와 강도가 네.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태풍 사라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남겼던 거로 기록이 돼 있는 태풍인데 이제 그 정도 강도의 태풍이 우리 2003년 매미나 울산에 직접 영향을 미쳤던 2016년 차바의 경로로 쫓아온다는 거는 정말 울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나갔던 경과를 생각해 보면 가을에 오는 태풍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태풍 차바도 10월에 왔었고 이번에도 지금 9월에 오는데 이번 태풍이 이렇게 피해를 낼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번 태풍이 이렇게 예상보다 많이 강력해진 이유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울산에 영향을 미치든 아니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 정도까지 심할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왜 이런 걸까요? 일단 네. 가을 태풍이라고 하시면 네. 여름 태풍보다
합니다. 네. 일단 바닷물의 온도가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가 가장 높은 온도의 시기거든요. 아, 이미 그 여름에 달궈져 있으니까 그렇다는 의미인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더 피해를 많이 입히는 태풍이라고 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특히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면 네. 이제 강풍은 물론이고요. 그렇죠. 태풍이니까. 네. 또 이제 이전에 비슷했던 태풍으로는 이제 태풍 사라와 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정도로 강도가 강하고요. 네. 이제 또 많은 비도 동반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드렸는데 제 컴퓨터로 네. 이 바람의 강도와 이제 예상 강수량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정말 아까- 비가 많이 오는 거로 돼 있네요. 네, 일단 내일 오전까지 예. 100에서 300mm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예. 많은 곳은 최고 4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예. 또 시간당 50에서 100mm 이상 와. 정말 세차게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저희 차밭 때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 시간당 한 140mm 정도까지 왔었는데 거의 거기에 근접하게 지금 비가 오니까 정말 많이 오는 게 많네요. 맞습니다. 정말 예. 많은 비가 동반되고요. 또 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같이 이제 몰려온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100에서 300mm 정도라고 하시면 얼마나 많은 양이 오나라고 네. 짐작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연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1,400mm, 1,500mm 정도가 내리거든요. 1년에 오는 네. 양이 그 정도라는 그 정도입니다. 거네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300mm, 와. 400mm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비죠. 석 달, 넉 달 정도 올 만큼인데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지금 앞에서 태풍 매미랑 차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비가 정말 많이 왔었다 그러는데 사실 2003년이라서 매미 때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매미나 차바 정도의 강도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던 상황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차밭 때 그 현대중공업 쪽에 암벽으로 지금 그 바닷물이 넘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었던 모습 보시고 계시죠? 버스 문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울산에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람도 많이 분다고요? 네, 바람도 많이 붑니다. 네. 많은 비는 물론이고요. 예. 또 바람 양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태풍 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예. 점차 이제 태풍 특보로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한번 유승캐스 지금 바람 얘기가 매우 강이네요. 네, 내일까지 바람 매우 강하게 붑니다. 예. 아까 좀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시속 145에서 215km. 야, 이거 차로 달리는 속도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상상해보면 정말 엄청난 맞습니다. 속도인데요. 이런 바람이 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말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가 오니까 좀 예. 조심을 특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위험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뭔가요? 마침 바닷물이 높은 만조와 겹치기 때문에 좀 해안가에 계신 분들 좀 예. 조심하셔야겠고요. 네네. 또 조업하시는 선박들도 미리 이제 단단히 묶으셨을 거예요. 네. 배를.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만조와 겹치게 되면은 10m가 넘는 12m 정도 네. 네. 해일이 몰려올 수 있어서 좀 네.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바다 화면 보셔서 아실 텐데 이게 태풍 차밭 때 피해가 굉장히 커졌던 이유가 하필 바닷물 만조 시간대랑 비가 많이 오는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태화강 물이 제때 빠지지 않으면서 특히 문제가 됐거든요. 바닷가에 지금 다들 대피를 하셔서 지금 CCTV 그림으로 보면 뭐 사람이 있거나 뭐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바닷가 근처에 가는 거 정말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태풍이 온다고 하면 뭐 며칠 동안 뭐 이렇게 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태풍이 아까 뭐 시속 17, 18 정도 킬로미터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일단 내일 새벽에 울산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럼 그 후에 이제 울산에서 빠져나가서 울산이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는 언제쯤이 될까요? 태풍이 우리 지역을 지나갈 때는 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네, 다시 한번 그림 볼 수 같이 있네요.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 우리 지역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대는 오전 7시에서 8시 정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9월 6일 예. 내일이죠. 네. 12시에는 울릉도에 가깝게 이제 지나갈 거라서 울산에서는 좀 멀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예상 진로도로 확인하고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네. 오전 10시 이후에는 예.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에서 오전 중에 울산에 집중적으로 좀 비를 뿌린 다음에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것도 태풍 차바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태풍 차바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전하고 새벽하고 오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가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쨍쨍하게 해가 나는 모습 보셔서 많은 분들이 날씨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당황하는 경우들도 있으셨거든요. 하여튼 이 시간대가 위험하니까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겠네요. 맞아요. 네.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이제 날씨가 예상되는데 네. 내일은 오전까지 또 영향을 받다가 오후엔 또 맑아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근처 위험한 지역에는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수미 기상캐스터와 태풍의 예상 경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윤수미 캐스터가 설명해 주시는 내용 들으셨겠지만 이번 태풍의 위력이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바나 매미 같은 태풍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당시 상황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차바 때는 정말 기억이 많이 나니까 매미 때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2003년에 그 매미 태풍이 울산에 왔을 때 상황 그 자료 그림으로 남아 있는 거를 보고 계신데요. 그 당시에 이제 비도 많이 왔지만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서 그 당시 이제 울산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 울산에도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아무래도 기억이 많이 남는 건 역시 차바겠죠. 네, 2016년 차바 당시의 상황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바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때는 우리가 기억나는 게 이 태화강이 범람하는 모습으로 아마 기억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태화강이 홍수주의보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굉장히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고 주요 도로가 전부 다 잠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홍수 피해가 심했고 아까 윤수미 캐스터가 말씀을 해드렸지만은 당시에 만조 시간대와 딱 겹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태화강 물이 제때 빠지지 않으면서 울산의 저지대 지역의 침수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중구의 태화시장이나 우정시장 쪽에 수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닷물이 많이 넘치면서 해안 지역에서도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 그리고 이제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지금 물에 잠겨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피해가 이번 태풍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이제 지금 근데 오고 있는 비의 양과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 미칠 영향이 이 정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런 자료 그림이 또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부터 대비를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2016년 차바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지대에 차량을 잘못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이렇게 떠내려가는 상황들 많이 겪어서 당시에 침수 차량들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아마 저지대 지역에 계셔서 태풍 차바나 그 이후에 태풍들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쯤 대비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준비를 하시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혹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당시에 차바나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태화시장에서 비 피해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관련해서 화면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인데요. 역시 아직은 지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당장의 어떤 피해는 없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늘 9월 5일입니다. 5일이 태화시장 장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추석 전에 마지막 대목이다 보니까 아마 시장 상인분들이 완전히 장사를 포기하실 수는 없어서 아마 오늘까지는 영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를 상인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태화 같은 경우에 이런 하수구 같은 곳들, 배수구에 물 빠짐이나 이런 상황들 제대로 돼 있는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태화시장이나 우정시장 같은 경우에 상습적으로 비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이 배수를 할 수 있는 펌프나 이런 역량이 부족해서 늘 문제가 돼서 사실 배수 펌프장을 제때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인근 지역에 배수 펌프장을 만들려는 공사를 하려다가 이 그 공사 부지의 매입 가격을 놓고 이제 지주랑
마찰이 벌어지고 소송까지 가면서 원래는 배수펌프가 지금 완공이 돼 있어서 지금쯤이면 이렇게 태화시장 상인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놓고 대배를 하시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상황이었는데 이 배수펌프장 공사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차수판도 올리시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비가 정말 굉장히 많이 올 거로 예상해서 작년에 이미 됐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울산에 문제가 되는 게 과수원 농가들이죠. 그리고 하필 지금 이번 태풍이 오는 시기가 추석 연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태풍이 와서 굉장히 대규모의 낙과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미리 좀 수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리미리 좀 배를 따놔서 상품성이 되는 것들은 미리 좀 수확을 해서 낙과 피해를 한 번 입은 배들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수확을 해두시고 태풍이나 바람에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달라고 아마 미리 요청을 했을 텐데요. 지금 농가에서 대비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그렇다고 익지도 않은 배를 미리 다 뭐 떼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배농가에서도 좀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차라리 수확기가 끝나고 오는 태풍이라면 우리가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한참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하고 또 지지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쳐서 피해 대비를 좀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태화강 이제 사바 태풍이 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현대자동차 선적장에 한꺼번에 그 바다 파도가 몰아치면서 선적장에 있던 차들이 수천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차량들을 뭐 판매를 해도 되느냐 아니냐 갖고 막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선적장의 모습입니다. 차가 한 대도 없죠. 이제 차를 혹시나 이제 태풍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태화강 하안 쪽이라서 바로 이제 부둣가 옆에 선적을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태풍이 또 이번에 몰아친다면 선적장에 똑같이 이제 바닷물이나 강물이 몰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밭대와 다르게 지금 선적장에 있는 차들을 다른 곳으로 다 빼둔 상황이라서 일단은 대비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를 여기서는 예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화강 주변에 이 차를 선적하기 위한 배도 지금 다 빠져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 태풍의 차밭에 이제 피해를 교훈을 삼아서 이 부분 아마 대비를 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산업도시니까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조선산업이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비 피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제 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암벽이나 이런 곳으로 비가 들이치면서 그동안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적이 많아요. 그리고 태풍 매미 때나 그 전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때 피항을 하지 않았던 선박이나 이런 시설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크게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오늘 오전부터 이미 이제 비상 상황을 이제 해서 이제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뭐 자전거나 이제 오토바이 같은 거, 주차대 같은 것들도 이런 거 태풍에 다 쓸려가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포장 다 걷고 다 이렇게 묶어놓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크레인 시설이나 지금 만들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바깥으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선박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 밧줄 같은 거로 암벽에 단단하게 묶어둔 모습 보실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최대한 태풍에 흔들리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게끔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먼 바다로 나가서 피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울산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요. 아직까지는 뭐 구름만 좀 많이 껴있는 정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태풍의 중심이 아직 한반도까지는 오지 않고 있고요. 일본의 오키나와에 상륙을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 부분은 그 태풍의 초록색 오가는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지금 보이지는 않을 정도로 이미 제주도는 영향권에 들었는데 보셨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상륙을 한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 흰남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태풍 흰남노를 직격으로 얻어맞은
오키나와의 모습 지금 현장에서 촬영된 그림, 자료 그림을 보시고 계신데요. 비도 비지만 바람이 정말 세게 붑니다. 저기 오토바이 그냥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규모의 태풍이 그렇게 세력을 많이 약화하지 않은 상태로 울산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 MBC 뉴스가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태풍이 다가오면 저희 울산 MBC 취재진이 다양한 곳, 우리는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들에 가서 저희가 현장을 촬영하고 취재도 하고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정작 몰라서 취재를 못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취재가 필요하다, 아, 지금 여기 너무 위험하다, 태풍이 다가왔을 때 이런 곳들을 확인하시는 곳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 울산 MBC 취재진이 곧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에서 울산 MBC 뉴스를 검색하시면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저희랑 곧바로 채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실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이 어떻게 위험하다는 내용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제보 전용 휴대전화가 010-4659-3900입니다. 이쪽으로 곧바로 전화를 주거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지금 저희 그 유튜브 채널 보시고 계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아래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휴대전화로 이거를 찍으면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도 전화를 하실 수 있고 혹시 뭐 휴대전화 연결이 안 된다 하면 저희 유선 제보 전화가 052-290-1234입니다. 이거 24시간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요. 새벽에 상황이 좋지 않거나 위험한 곳들은 곧바로 제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현장의 상황들을 좀 실시간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 울산 MBC 같은 경우에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과 홍수 CCTV 시스템과 저희 방송사가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풍 같은 재난 상황에서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행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준비가 또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달라진 모습이 있는지 아까 뭐 이렇게 태화강 상황 이런 거 보듯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이요. 남구 3호동 쪽에서 바라본 태화강 전망대의 모습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태화강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통수가 와서 지금 범람한다, 뭐 위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바닷가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등대 쪽 상황을 보시고 계신데 이미 지금 파도의 모습이 새삼스럽지 않다,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가 지역에는 이미 다 이제 어선들이 지금 피항을 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해안가 지역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자, 이거는 중구의 동강병원에서 쪽에서 바라본 태화강의 모습입니다. 저희 태화강 국가정원 있는 곳들 잘 보이실 텐데요. 자, 이 지역이 태화강 2016년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완전히 물에 잠겼던 곳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 근처에는 가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둔치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산책로 같은 경우에 지금 완벽하게 다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차는 주차를 할 수가 없고요. 완벽하게 지금 막아놓고 기존에 있는 차들도 다 빼라고 했는데 가끔 이런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이제 연결이 안 돼서 차주랑 연결이 안 되는 바람에 제때 이제 연결이 안 돼서 차를 못 뺐다가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특별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은 남구 태화교 남단 쪽의 모습이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차량 소통에도 차량이 굉장히 많네요. 특별히 지장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태화교의 수위를 항상 확인을 해요. 저희 취재진이 늘 태화강을 확인하는데 이 태화교의 수위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우리 태화강 홍수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확인을 하고요. 자, 바다의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구 슬도의 모습인데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 많이 가시지만 보셨듯이 지금 파도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시지 않는 게 좋으시겠고요. 자, 이곳 울주군 언양에 있는 반천 현대아파트입니다. 여기 주민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이곳에 한꺼번에 물이 흘러 넘치면서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물에 잠긴 적이 있고요. 여기 차를 빼러 들어가셨던 주민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번에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다
다 인근 학교로 다 뺐고요. 그리고 셔틀버스를 통해서 그 이제 차를 빼놓은 곳과 주민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등 피해를 대비한다는데 어쨌든 주민분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구 일산해수욕장 앞에 지금 모습 보시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앞에 있는 그 바다 파출소의 모습과 바다 주전해안들 모습인데요. 자, 태풍이 왔을 때 바다 주변에 가지 않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뭐 텐트 뭐 이런 것들 이미 다 치우셨고 뭐 주민분들 다 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3시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고요. 이따가 저녁 8시에 이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태풍이 울산 지역에 조금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울산에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내용에 영향이 갈 수도 있고 될 텐데요. 저희가 8시에 생방송을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해 드리면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주요 지역들의 CCTV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었잖아요. 그 CCTV를 계속 보여드리는 재난홍수 CCTV 영상은 저희 8시 특별 생방송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요. 내일 오전과 아까 윤수미 캐스터가 말씀드렸던 오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간대의 상황도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어딘가로 이제 움직여야 될 때 혹시 그쪽 상황 괜찮은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화면이 실시간으로 바뀌니까요. 이 바뀌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현장 상황 같은 것들 제보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밤새서 계속해서 2시간, 4시간 동안 방송을 할 거니까요. 좀 위험한 곳이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신 곳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제보나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제보 전화를 통해서도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따 저녁 8시 생방송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